현장에 울려 퍼진 총성. 2016년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경찰관 한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세계 안전산업시장 규모는 올해를 기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 방탄 방검복 시장 규모 역시 3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 영화.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빗발치는 총알을 막아내는 이 장면. 총알을 막아내는 꿈의 섬유.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굵기 1억 분의 1m. 첨단 나노 섬유 가공 기술로 방탄 방검복을 만든다. 국내 친구 브랜드 탑3. 대한민국 대표 섬유업체 업무 체험에 도전. 총알을 막아내는 첨단 섬유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방탄복 생산 과정부터 방탄 성능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섭렵한 자바라의 용사들. 제 학과가 나노융합공학부인데 이 회사에서 나노 기술로 이용한 첨단 섬유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가장 큰 흥미를 느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섬유를 이용해서 방탄복도 만든다 그러고 방탄복 이외에 또 다른 산업들도 다양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방탄 용사들의 도전 현장으로 떠납니다. 서울 구로에 위치한 이응기업 본사에 도착한 용사들. 이응기업은 극세사로 시작, 국내 3대 친구 브랜드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섬유기업입니다. 초고밀도 극세사로 만든 기능성 침구로 잘 알려진 이응기업. 이 광고 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하루 8시간 너의 품을 기억한다. 광고 속 숨은 용사들도 찾으셨나요? 위로, 열정, 그리움. 난 널 몸으로 기억해. 기업 성장의 비결은 나노 섬유 가공 기술이라는데요. 이런 원단들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웰로시 원단이라는 거예요. 혹시 극세사 굵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카락 있죠? 예. 머리카락의 100분의 1이에요. 극세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얼마나 얇아야 초극세사, 나노 섬유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람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기의 섬유를 극세사, 극세사의 100분의 1 굵기의 섬유를 초극세사, 즉 나노 섬유라고 부르죠. 이제 현미경으로 극세사 원단이 극세사 분야 국내외 2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응기업. 나노섬유 가공 기술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용 소재들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노섬유를 이용해가지고 의료기 쪽에 뭐 인조, 피역, 피부, 혈관 이런 것들 만드는데 제가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소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 아시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그런 필터를 만들고 있고요. 건강, 의료, 방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나노섬유. 어디 제품 구경 좀 해볼까요? 공기, 물을 정화하는 고효율 필터 제품들. 이건 신소재 방탄섬유로 만든 방탄 제품들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게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 업무를 하게 될 방산팀에서 만드는 경찰청 방탄 방검복. 근데 이게 우리 자 방탄 헬멧 한번 써봐요. 섬유로 방탄 헬멧까지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죠? 방탄복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가 용사들이 일하게 될 이응기업 방산팀 사무실인가 보군요. 인턴 근무를 하게 될 방산팀이에요.
오, 업무 책상 위에 두 용사의 이름이 쫙. 찬이 인턴 사원. 예. 감사합니다. 네. 사진 박힌 사원증에 다이어리, 유니폼. 황성필 인턴 사원.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 인사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산팀에서 실무 업무를 하고 있는 이난세 대리라고 하고요.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유니폼을 갖춰 입고 사원증까지 목에 건 두 용사들. 방산팀 인턴 사원이 된 안찬희 병장, 황성필 상병. 오늘부터 1일입니다. 안산에 위치한 연수원. 2박 3일간 진행되는 신입사원 연수에 용사들도 함께했는데요. 1992년 산업용 섬유 사업을 시작한 이응 기업을 모태로 기능성 위생용품, 에너지,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까지 확장해가고 있는 이응그룹. 섬유 관련된 것들로 사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게 웰크론이고 저희의 모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 자회사 공개 채용을 통해 18명의 신입사원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용사들도 여느 신입사원 못지않게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취업난을 뚫고 어떻게 입사했을까? 전역을 앞둔 안찬희 병장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혹시 회사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돈이 투자를 조금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도 하다 보니까 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한 관심이 조금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다른 신입사원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혹시 어떤 부서 지원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화공 플랜트 분야라서는 지금 대학 다니실 때도 전공이 원래 네, 저 화학공학과였어요. 요즘에 취업하기 어려운데 합격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오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오게 돼서 되게 기뻤어요. 전역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취업 관해서 팁 같은 거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뭘 하고 싶은지 딱 찾고 직무 관련돼서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뭔가 회사 다니기 전에 충분히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찾아서 미리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과의 만남, 그룹의 이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 견학 순서. 충북 음성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둘러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뽑고 있는 게 아까 그 고온 고압으로 해가지고 방사를 해가지고 뽑으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물처럼 흐르게 만든 상태에서 에어압으로 싸주기 때문에 국숟가락처럼 뽑는 노즐이 있거든요. 그 노즐에서 더 가늘게 뽑고요. 저희가 지금 뽑고 있는 노즐 같은 경우는 1m에 구멍이 한 4,000개가 넘게 뚫려 있는 구멍,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으로 거기에 이제 뽑고 있어요. 뽑으면서 그거를 에어압으로 해서 더 가늘게 뽑아요. 그렇게 되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1마이크론 언더, 그러니까 1마이크론 이하의 이제 나노급의 원사가 생산이 됩니다. 나노급 원사가 만들어내는 점전력으로 초미세먼지를 99.97%까지 걸러주는 획기적인 원단. 미세먼지에 이어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마스크 필터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우 원단. 원사의 사이즈가 기준에 통과하는지 측정해 보기로 하는데요. 워낙 나노급이라 10만 배율로 확대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군요.
이 장비는 미세먼지 투과율을 알 수 있는 여과 효율 측정기입니다. 이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투과가 됐느냐를 확인을 하는 거죠. 300나노 크기 300나노 사이즈의 입자를 이쪽에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과가 되냐. 즉, 페네트레이션 투과율이 0.11%라는 거는 여과율은 99.989%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나노섬유.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필터 여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원사가 나노급이기 때문에 미세 밀입자들도 액체에 녹아들어 있는 것도 여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에서 정수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네.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몰랐고 그냥 대충 원리만 되게 얄팍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기계로 보고 하니까 실생활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잘 몰랐는데 아주 신기한 걸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 코스는 구내 식당입니다. 용사들이 식당에서 만난 사람은 사장님이시라고요? 사장님 앞이라 긴장은 되지만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고 봅니다. 든든히 배를 채운 후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이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원하시는 인재상을 이제 취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회사의 그 문화, 이 어떤 회사인가,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뭐고, 어떤 가치관을 그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면은 그게 나하고 잘 맞으면은 아마 괜찮은 회사가 되거나 좋은 회사가 됩니다. 회사의 비전이나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네요. 열,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에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2022년에는 또 2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가 2018년에 서 있는데 앞으로 이제 4년 후에는 이제 달성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라는 이응그룹. 각 계열사 채용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난 채용 공고를 참고 자신에게 맞는 계열사 취업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방산팀 업무에 투입된 용사들. 연구 중인 방탄 방검복 안전 테스트를 이난세 대리와 함께 진행하기로 합니다. 기술연구소에 웬 경고등이냐고요? 방검 테스트엔 흉기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검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칼날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송곳, 그리고 양날검, 날이 이쪽 면에도 있고 이쪽 면에도 있죠. 그리고 단날검, 날이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칼날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지금 오늘 테스트할 이 샘플은 저희가 이제 또 새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개발 중인 테스트 샘플인데요. 한번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서 어떻게 성적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칼, 송곳 등 철로 만든 흉기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방검복은 미국 법무성 연구소에서 제시한 NIJ 기준을 통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험에 사용되는 칼의 종류, 가해지는 힘의 양 모두 정해진 규격하에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NIJ 규격에 따른 그 레벨의 이 방검 테스트 에너지 수치가 있어요. 24줄, 뭐 33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해외 테스트 기관하고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레벨 1의 E1 수준을 테스트를 할 거고요.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떨어져 위협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양날검. 과연 샘플은 무사할까요? 제품을 들어보면요, 여기 보시면 칼날이 찌른 흔적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전혀 관통이 안 됐고, 여기 이 규격된 종이에도 전혀 침투가 안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단날검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양날검보다 더 강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단날검. 역시 잘 막아냈습니다. 송곳은 단위 면적이 좁아 순간적으로 샘플을 관통하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샘플이 뚫리기는커녕 송곳이 휘어버렸군요. 내부적으로 테스트할 때도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해외 인증기관에 보냈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송곳 끝이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섬유가 얼마나 잘 방어를 해주느냐에 따라 이렇게 쇠로 된 송곳도 휘는 정도의 방검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쇠보다 강한 섬유, 이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2016년 총격 사건 이후 국내 방탄 방검복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업은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신형 방탄 방검복을 개발, 2년 연속 경찰청에 납품해 오고 있는데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 세계 방호복 시장 동향을 꾸준히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친구 매장을 들어갔을 때 방탄복인 줄 알고 왔는데 침구류 회사로 들어가니까 침구류 회사에서 방탄복도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침구류들 보면서 되게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중에서 특히 방탄산업이 거기에 첨단 기술, 섬유로 이용한 최첨단 방탄을 개발하고 연구 중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장 많이 흥미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방탄복 샘플을 만드는 날. 우선 재단을 해야 하는데요. 특수원단인 방탄원단재단은 외부에 있는 전문 업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저희 방탄 소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실을 수입을 해와서 재직을 하고, 재직은 이제 실을 원단으로 짜는 거예요. 그 실을 짜서 저희가 이제 후가공을 맞춰서 이제 저희 방탄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가공을 다 마친 상태고요. 요거를, 이 원단을 지금 이제 공장으로 올라가서 재단을 시작을 할 건데, 이 원단이 지금 한 롤에 한 50kg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두 장병분께서 들고서 한번 옮기는. 저는 혼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부대가 포병 대대다 보니까 평소에 탄 옮기는 게 체력 단련으로 잡혀 있어서 이 정도야. 그러면 이 중에서 얘 제일 무겁네요. 한번 들어서 옮겨보시죠. 꽤 무거울 텐데. 오, 황상병. 포병대대 자존심 제대로 세워주는데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호기롭게 들기는 했지만 아이고, 계단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영차, 황상병 힘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아이고, 황상병 수고했어요. 어떻게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2인 1조로 하겠습니다. 둘이 들어도 만만치 않은 방탄원단의 무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포병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포병은 가볍게 들어야 됩니다.
목봉 아니 방탄원단을 옮기며 싹트는 단결심과 협동심. 무게도 무게지만 미끄러운 필름으로 포장돼 있어서 옮길 때 꽤 애를 먹었다네요. 아유, 오늘의 목표량 이동 완료. 어디 귀하신 방탄원단 구경 좀 해볼까요? 방탄원단은 빛을 받으면 쉽게 변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포장돼 있었는데요. 빛깔 고운 여느 천과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가요? 한번 가위로 해서 잘라보시겠어요? 어머, 정말 안 잘리네요. 케블라 섬유의 특수 표면 가공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특허 소재라고 합니다. 강력한 실을 이용해서 만든 원단을 가지고 방탄복을 만들게 되고요. 일단 방탄복은 이 원단 한 장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단을 이제 저희가 재단을 해서 한 20겹에서 30겹 아니면 더 이상. 근데 이제 그 적층하는 겹수나 이런 게 이제 그 업체마다의 그 기술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수의 층수를 적층을 해서 이제 방탄 성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칼, 가위로 자를 수 없는 방탄원단 재단에는 레이저 재단기가 사용됩니다. 먼저 종이에 본을 떠 스캔한 것을 재단용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컴퓨터로 정확히 레이저 재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방탄소재 원단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로스를 적게 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비싼고 하니 1m당 자그마치 4만 원. 한 롤당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팅한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누르면 버튼을 누르자 레이저가 움직이며 재단을 시작합니다. 레이저 재단을 하는 이유는 칼이나 가위로 특수원단을 자를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정확한 사이즈로 재단을 해야 후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귀하신 방탄원단 조심조심 다루어가며 열심히 움직이는 용사들. 이렇게 오늘의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원단이 정말 총알을 막아낼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각각 원단들마다 특성이 있어서요. 그 이제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진짜 부드럽네요. 네,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검용 중에서도 송곳. 네. 아, 이렇게 부드러운데 송곳을 잘 막을 수 네.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송곳이 이제 찌르고 나갈 때 그 실 사이가 구멍이 공극이라고 하거든요. 네. 공극이 굉장히 좁아서 이제 스파이크, 송곳 같은 걸 잘 막아주고요. 한 장만으로는 막는 게 아니죠. 여러 그렇죠. 장을 맞춰서.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방탄복들이 면 밀도라는 게 있어요. 예. 면 밀도가 뭐냐면 스퀘어미터당 중량. 그러니까 이런 방탄 원단을 1m, 1m로 잘랐을 때 중량이 있어요. 예. 그 중량을 겹쳤을 때 일반적으로 현재 나온 방탄복들이 한 5kg에서 6kg 사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단이 한 장에 스퀘어미터당 중량이 250g이다. 네. 예. 250g을 몇 장을 적층을 해야지 5,000g이 되겠어요. 한 4, 50점. 250에 5천이니까 네. 20개. 5,000을 250으로 나누면 20장? 네. 20장이죠. 그러니까 한 20장 정도 적층을 하면 이제 5kg대 그 면밀도를 가진다고 그래요. 케블라 섬유에 세라믹 입자를 코팅, 촘촘하게 직조하여 만든 방탄 원단.
겹치는 순서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층 방법이 곧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20장, 30장 이렇게 겹쳐서 네. 사용하는 건데 다른 소재들을 이제 겹치는 게 네. 기술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고 싶어요. 기술 수준은 미국이 아마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데 예. 거의 동등한 수준이고요. 네. 미국과 한국이 네. 이제 동등한 수준. 네. 그리고 오히려 방탄 방검복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멀티스릿이라고 그래요. 예. 둘 다 방어가 가능한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엔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구조 설계를 가지고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솔루션이 세계에서 제일 가벼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면밀도라는 걸. 그 면밀도가 저희가 가진 게 제일 낮기 때문에 지금 호주 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 방검복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저희 소재를 수입을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니 대단하네요. 대단한 원단을 들고 본사로 복귀한 용사들. 봉제 작업은 본사 제작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개발한 솔루션에 따라 원단 20장을 겹친 후 특수 바늘을 이용하여 퀼팅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탄환이 날아와서 방탄재 맞을 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방탄 소재가 뒤틀려요. 그럼 그 뒤틀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퀼팅을 하게 되고요. 이 퀼팅을 하게 되는 실도 그 케블라라고 하는 방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퀼팅 작업을 마친 방탄 원단은 필히 방수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방탄복 원단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습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방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이제 방탄복은 전면, 후면, 그리고 목까지 해서 총 5개의 방탄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탄재를 이 외피에다가 삽입을 하면 이제 방탄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샘플 방탄복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용사들이 직접 착용해 봤는데요. 방탄 청년들 멋집니다. 경찰청에 납품 중인 방탄 방검복도 구경해 볼까요? 이제 보시게 되면 경찰청 방탄 방검복이고요. 이게 한 세트로 납품되는 거죠? 방탄복에 방탄복 가방,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탄 방검복 한 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찰에서 사용하는 수갑 파우치, 그리고 권총 파우치, 3단봉 파우치까지 이렇게 방탄 방검복이 있고, 여기에 경찰 마크하고 동시에 이렇게 투명한 게 있잖아요. 이게 왜 있느냐? 경찰분들이 이제 현장 출동하거나 그러면 체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증거를 수집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이런 핸드폰을 동영상을 킨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 대용으로 현장 출동하실 때 이렇게 해서 가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입어보니까 네.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도 입어도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편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꽉 끼는 것도 없고 되게 생활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강한 나라인데 네. 경찰에서 방검복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방탄복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 출동하셨던 경찰관 분이 그 오페산 터널에서 그 범인이 쏜 사제 총기에 맞아서 그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제품이 조금만 빨리 보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퇴근을 미루고 선배와 마주 앉은 용사들. 혹시 이라는 회사에 어떻게 알게 되시고 어떻게 입사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섬유업계에서 유명한 업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요. 제 전공은 재료공학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재, 복합재 이쪽으로 전공을 하게 돼서 이제 방산팀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방산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섬유팀도 많은데 굳이 또 방산팀으로 가신 이유가 혹시? 이제 방산팀을 오게 된 이유는 중에 하나는 이 방탄복이라는 게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인명을 보호하고 좀 성취감이 크죠. 제가 지금 한 5년간 근무를 하면서 매출액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00배? 100배 이상.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 입사했을 때는 100만 원 단위 매출이었다면 지금은 10억 단위 매출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매출이 국내 매출인데 이제 해외 매출도 발생을 시키는 게 또 목표죠.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방탄복 시장. 꾸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데요. 생명을 지켜주는 옷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연구는 계속됩니다. 어제 제작한 방탄복 샘플을 들고 강원도를 찾은 용사들. 드디어 방탄복 샘플 방탄 성능 테스트를 하는 날입니다. 이 갖고 온 시편을 방탄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 장병분들이 드시고 벌써 긴장되네요. 테스트에 앞서 안전교육 실시. 오늘 시험은 방탄복에 대한 방탄 성능 시험입니다. 보시면 1등 상대는 복사포차라든지 박격포, 신관. 저희가 실탄을 다루다 보니까 안전에 가장 많은 유의사항이 좀 있어요. 다 특이사항이랄까 이런 걸 좀 논의를 할 거예요. 특이사항이랄까. 교육 후 샘플을 들고 사격실이 있는 테스트장으로 이동. 2015년에 개장한 국방기술품질원 신뢰성 시험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규격 방탄 성능 시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방탄복, 방탄유리, 장갑판 등의 방탄 성능 시험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테스트 전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사격 파편의 흔적들. 과연 이 방탄복이 탄환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방탄복 규격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타격 위치인데 정확히 규격이 돼 있어요. 76 플러스 19mm 안에 사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9cm 아니면 8.5cm를 띄우고 사격을 하게 돼요. 1번 위치가 되는 거예요. 사격 위치가. 총 6발을 사격을 할 거예요. 방탄복은 어느 한 부분만 쏴서 뭐 막으면 되는 게 아니고 6발을 쏘게 되는데 모든 엣지에서. 총 6발의 탄을 모든 위치에서 막아내야 방어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한테 충격이 가했을 때 갈비뼈라든가 그런 뼈들이 부러지거나 안에 있는 내장을 파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후면 변형 깊이를 측정할 거예요. 44mm가 넘어가면 안 돼요. 후면 변형의 깊이와 모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미세한 충격도 측정이 가능한 특수한 클레이가 사용되는데요. NIJ 규정에 의해 오일 클레이는 쇠구슬 낙하 테스트를 거쳐 하임이 규정 범위 안에 들어야 사용할 수 있고 전체 규격, 합판의 소재와 사이즈도 모두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준비된 클레이로 40분 안에 방탄 테스트를 마쳐야 한다는군요. 이 한 개 한 개를 다 여기를 다 채운 거야. 이 크기 자체도 규격에 나와 있어. 410에 410에 두께는 16cm. 그 사격 후에 그 변형 자체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서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꼭 이것만 쓰게끔 돼 있어. 이거 뭐 단가 자체도 굉장히 고가야.
하나에 7만 원. 요 한 덩어리가.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92개가 들어가. 계산해 보면 얼마나 비싼 건지 알겠지. 그리고 또 시험을 하고 나면 다시 메꾸는 작업까지 하면, 그래서 방탄시험 그 비용 자체도 굉장히 좀 고가이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이 후면제를 쓰게 됨으로써 시험 비용도 엄청 많이 올라가. 방탄유리라든가 방탄철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시편에다가 빵빵빵 쏘고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만 확인만 하면 되는데, 방탄복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후면 변형.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사격 테스트에 앞서 침수 테스트가 선행됩니다. 방어 성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죠. 30분 침수 후 10분 자연 건조. 이렇게 해서 건조가 들어가죠. 10분 동안. 침수, 건조 과정 모두 규정대로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방탄복이 건조되는 동안 테스트에 필요한 탄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탄이 오늘 시험하게 될 44 매그넘이라는 탄이에요. 그 군생활 하시면서는 아마 5.56mm, K100, KM193 이거밖에 못 봤을 텐데, 이 탄은 권총탄에 들어가는 탄이에요. 일반 영화에서 나오는 44 매그넘이라고 해서 빵빵빵 쏘는 요만한 손잡이, 요만한 안에 요만한 총에 이제 들어가는 그 탄이고. 혹시 권총은 써 보셨어요? 저는 K5. 아, K5. 그건 이제 9mm 탄이고. 그건 이제 간부들 용의로 나오는데 어떻게 쐈지? 저는 K9 조종수. 아, 조종수는 이제 그 권총을 차고 있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예. 이 탄 자체가, 완성탄 자체가 평균 속도가 480, 490까지 나와요. 근데 오늘 3A 요구되는 탄속 자체가 436 플러스 마이너스 9.1이에요. 그래서 이 장약을 쓰게 되면은 기준 그 탄속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약을 덜어내고 그 요구되는 탄속을 맞추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규정된 탄속을 맞추기 위해 탄을 새로 제작하는 탄두 분리 작업. 생각보다 쉽게 빠지네요. 기존에 했던 장약 자체가 그 신뢰성을 좀 많이 떨어져. 이 탄도 아까 말했지만은 이 안에 지금 습기라든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거를 다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했던 장약은 다 버리고 초정밀 저울을 이용 장약의 중량을 정확히 맞추고 이제 장약량을 이렇게 맞추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탄피에다가. 정말 정교하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 작업도 신중하게 딱 들어갔던 선까지만 다시 결합을 하는 상태지. 그리고 다시 분리를 해서 이제 사격을 하는 거야, 이 탄을 가지고. 요 권총이라고 했던 거, 요 안에 강선이 있는 건데 요걸 배럴이라고 그러거든. 드디어 탄이 장전되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걸 리시버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권총탄이라고 했는데 권총탄의 그 총구 길이만큼은 딱 요만큼 있어. 왜 사격할 때 많이 흔들리고 잘 안 맞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우리는 아예 변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 뒤에 보이는 레이저 포인트를 저쪽 보면 딱 표시가 돼. 고정하는 것도 4군데 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총이 아닌 리시버로 사격, 총구가 아닌 시편을 움직여 사격 위치를 정확히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고속 카메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설치한 목적은 이 맞는 부분에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파고 들어가는 또 탄을 잡아주는 그 형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요. 자, 이제 모든 과정이 다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사격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이 와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역 안에는 다 나가 있어야 돼요. 사격하시죠.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갈게요. 드디어 사격 직전 안전을 위해 전원 퇴실. 사격실에 홀로 남은 방탄복. 6발의 탄환을 모두 막아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녹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발사 속도 계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A 구간, B 구간, 그리고 평균 속도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시스템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그 시편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 지금 저렇게 화면에 보이고 이제 사격을 할게요. 시험 2번 탄 사격하겠습니다. 사격. 준비 5초 전. 셋, 둘, 하나, 격발. 커다란 총성과 함께 날아간 첫 번째 탄환. 목표한 위치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제일 먼저 후면 변형을 측정합니다. 클레이에 선명하게 표시된 탄환의 충격. 이렇게 충격이 가해진 게 보이죠? 이 부분을 정확히 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후면 변형 깊이 자체가 36.31. 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방탄복의 경우는 통과를 하는 방탄복이에요. 네, 기준이 44를 이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6.31잖아. 네. 양호한 방탄복. 그러면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그 탄에 맞았을 때 신체가 순간적으로 저 정도가 파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43mm가 넘어가게 되면 안에 장파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43mm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사격 소리 때문에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 이렇게 얇은 거 뭐 몇십 장 겹쳐놔도 진짜 막을 수 있을까 생각 들었는데, 직접 또 막는 걸 보니까 성능이 되게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계속되는 사격. 셋, 둘, 하나, 격발. 이렇게 6번의 사격이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께서 잘해주셔서 지금 규정된 탄소 안에 모든 테스트를 잘 끝냈습니다. 이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시간. 과연 좋은 성적을 받았을까요? 이 벨크로 밴드 모양이라든가 이 시편의 모양이 많이 틀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제 확인을 할게요. 타격 시에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장. 그 충격을 온몸으로 견뎌낸 방탄복. 1번 탄 사격을 했고 2번 탄, 3번 탄, 4번 탄, 5번 탄, 6번 탄 이렇게 총 6발을 사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육안으로 사격이 된 건지 확인이 되시나요? 앞면은 잘 티가 안 나는데 뒷면을 보니까 확실히 그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탄의 강선 때문에 앞에는 이런 작은 구멍밖에 없지만 뒤에는 이렇게 큰 충격에 의해서 이런 모양을 띠게끔 돼 있어요. 탄환 확인 작업이 이어집니다.
과연 모두 막아냈을까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방탄복에 박힌 탄환이 보이네요. 이게 관통이 됐다 그러면 탄이 없겠죠? 그죠? 여기서 막아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6발 탄환을 완벽히 막아낸 방탄복. 후면 변형 기준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대리님은 이 성과 만족하시나요? 뭐 탄속도 잘 나왔고요. 지금 뭐 후면 변형 수치도 잘 나왔고 저희 제품 잘 테스트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테스트 할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오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조합을 해서 오긴 하는데요. 항상 뭐 통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은 좋고요. 혹시나 또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이제 더 좋은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가서 열심히 해야죠. 지금 되게 뿌듯하시죠? 네, 지금은 기분 좋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확인받은 방탄의 현장. 방탄복에 박힌 탄피가 훈장 같아 보입니다. 말로만 방탄복이 탄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잘 막아줘서 좀 더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과정 하나하나에 이제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 규격을 맞추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보니까 되게 고생스러운 일인 걸 알았고 이게 나중에 또 훗날에 보급 나오면은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산팀 인턴 사원의 체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나오자 선물처럼 내리는 눈.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 상록수처럼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실이 많은 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는 게 보이죠?